얼마 전 네덜란드 전 총리가 부인과 함께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같은 날 세상을 떴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1970, 80년대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드리스 파나하트 전 총리 부부인데요. 올해 93살 동갑인 부부는 뇌출혈과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5일 동반 안락사했습니다. 이들이 택한 안락사는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건데요. 의사는 처방만 해주고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이 조력 존엄사와 단순히 연명 의료만 중단하는 존엄사도 있습니다.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2022년 전체 사망자의 5%가 이 안락사로 숨졌습니다. 네, 지금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더 많아졌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과 캐나다 등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했고, 이 스위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조력 자살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명치료 중단만 할 수 있는데요. 이 유럽 국가들은 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좀 논의가 늦은 편이다, 이렇게 봐야 하나요? 네, 이유가 있습니다. 지난 1997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시킨 가족과 의료진이 이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.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요. 그 뒤로 의료진들은 집에서 임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2008년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존엄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. 당시 우리 사회의 의료 그리고 죽음 이것과 관련된 논쟁이 아주 뜨거웠던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8년 존엄사법이 도입됐습니다. 최근까지 33만 명 넘게 연명 의료를 중단했고 앞으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도 219만 명에 이릅니다. 그런데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에 우리 국민이 가서 안락사를 할 경우 혹시 가족이나 동반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까? 네, 동행한 가족이나 지인은 형법상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고의성이나 적극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. 지금까지 한국인 10명 안팎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소된 사례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유서를 대신 써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방조가 되거든요. 우리가 생각하는 방조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. 티켓을 구매를 해준다, 비용의 일부를 보전한다,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여지도 있죠. 우리도 법을 좀 바꾸려는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2022년 국회에서 이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돼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. 당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80%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. 이 종교계와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 의료진은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치 때문에 반대를 해왔지만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보다도 인간의 삶의 존엄성이 더 중요한 거죠. 기계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완성시켜가는 그것이 존엄하게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. 네, 사람이 잘 사는 거, 웰비잉도 좋습니다만 잘 죽는 거, 웰다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그럴 때가 된 것 같네요. 홍영 기자, 잘 들었습니다.